안녕하십니까? 어, 이제 총선이 끝나고, 대선이 남았죠. 그래서 2022년이 대선인가,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 야당의 잠룡들이라고 그래갖고, 많이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물망에 오릅니다. 이낙연 국회의원,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님이라든가, 또 전에는 안희정 씨,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의 요즘엔 조국 씨도 나오고, 그 다음에 김경수 씨라든가 뭐 많은 분들이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항상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음, 조금 서운섭섭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에, 정세균 국무총리님이 과연 어떨까? 자기 나름대로는 자의반 타의반,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안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도 말이 많아요. 야, 한번 해봐라. 다 해봤는데 네가 그것만 안 해봤지 않느냐. 김대중 대통령 님이 이렇게 뭐 하시고 난 다음에 전라도에서 나온 사람이 없다 이거죠. 물론 전라도에서도 많은 분들이 대권의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분 이재명 시장이나 뭐 그분들도 같은지 모르겠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정세균 총리가 강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한 사람이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평생을 많은 시간 동안 정치계에서 몸 담으셨던 정 총리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분이 다 많은 세월 동안 많은 걸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안 해봤어요, 그거. 그래서 그거를 할지 안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되든 안 되든 이유를 막론하고 반드시 도전할 것이다. 그래서 차기라든가 차차기에는 반드시 대권 도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강력한 후보자 중에 한 명이다. 지금은 다른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권에서. 그런데 이분처럼 오랜 세월 동안 정계에 몸을 담고 꾸준히 지켜보면서 노력을 하신 분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이분이 준비를 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변에서 많은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많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다 보니까 많은 자리도 하셨는데 국무총리는 또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것도 한번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국무총리 또 국회 뭐 많은 일을 또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이분한테는 차기하고 차차기 두 번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도전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람들을 보면 항상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묵묵히 일하시고 자기 그 속마음을 내놓고 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속 깊이 담아놓고 침착하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꾸준히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권 잠룡들이라고 하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분들 속에 정세균 총리가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기와 차차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선택이죠. 선택이 있으니까 누구한테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있어요.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번 도전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이라도 하셔서 한번 해보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질병도 전염성이 있어요. 질병도. 근데 정치도
질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치병. 그래서 한번 이 시작을 하면 그 단맛을 놓칠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꼭 자기가 목표한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많은 불망에는 안 올라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많이 오르죠. 올라가고 있는데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도 마음속에는 반드시 대선 도전에 꿈이 가지고 있고 이제 무르익었다고 보시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되건 안 되건 관계없이 그분이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여당에 많은 배경도 있고 힘도 있고 서울을 떠나서 각 지방의 세를 갖다가 규합시켜 놓은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선 준비를 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건 아니고요. 이 대선 준비는 한 10년 전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60세쯤 되셨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들었을 겁니다. 주변에서는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오고 갔고 했기 때문에 과연 정세균 총리님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권의 대선 잠룡들의 변화가 무쌍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는 분들 많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정세균 씨도 굉장히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대선에 출마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어떤 근거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속이 쓰리고 신경성 위험이 있어요. 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전국이 안정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대선의 물망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낙연 씨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도 항상 언제라도 나는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여러분들 있죠. 거기다가 조국 씨 같은 경우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세균 씨는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런 것도 예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분이 되었다면 정치를 잘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입장을 바꿔서 한번 항상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누가 나올 것인가 또 구상도 해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나오셔야 올바른 걸 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떠나서 나라가 편안하게 국태민안하게 잘 이끌고 파벌 싸움 여당 야당 당파 싸움 안 하는 게 굉장히 좋고 아울러서 여당도 야당도 끌어안고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한미일 관계 한중 관계 북한 관계 모든 관계를 아울러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분이 정권을 잡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생각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대권 주자가 나오고 그런 분들이 대선에 당선되시면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국태민안해라 나라가 편코 국민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정치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정치인이 나온다고 보면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땐 어떤 분이 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가장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